매일 아침 한국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누군가가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먹고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집니다.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극적인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찾아옵니다. 심혈관 의학 전문의로 28년을 일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 87%가 전날까지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정기 검진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두 손가락을 목 옆에 대고 맥박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불규칙합니까? 맥박을 분명하게 느끼려면 세게 눌러야 합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혈관은 이미 신체보다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 없는 응급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심혈관 센터 소장이며 왜 어떤 사람들은 80대까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지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65세가 되기도 전에 허약해지고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지를 거의 3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노화와 심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67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데도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은 몰래 요양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저는 그분의 눈에서 수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최근 병원 검진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그분의 피로감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런 처방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의 담당 의사가 한 번도 처방하지 않았던 특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관의 유연성, 즉 동맥 탄력성을 측정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그분의 동맥이 20년 더 나이 든 사람의 경직도를 보였습니다. 그분의 혈관은 제대로 확장하고 수축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은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정상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장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혈관 노화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기 검진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약해져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은 혈관이 협력하기를 멈추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 몸의 모든 동맥, 모든 모세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젊게 유지되기 위해 산화질소라는 단 하나의 분자에 의존합니다. 40세 이후 당신 몸의 이 분자 자연 생산량은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혈관이 경직됩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는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며 절대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 씨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21일 만에 그분의 동맥 탄력성 측정치가 41%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멈추지 않고 5km를 걷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 상담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와 한국에 있는 제 다른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변화시킨 완전한 체계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혈관에 자연 산화질소를 가득 채우는 5분짜리 아침 루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당신의 동맥벽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수년간 따라왔던 운동 조언이 실제로는 심혈관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골든 타임입니다.
수십 년간 숨겨진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창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닫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매일, 혈관은 더 경직되고 위험은 더 높아지며 독립성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다시 목을 만져보십시오. 그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이 오디오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의 병원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41년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오늘 아침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3주 전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완벽하게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딸이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심혈관 시스템을 검사했을 때 저는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동맥벽은 89세의 노인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너무 경직되어 신체 활동 중에 거의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숨 가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이런 상황에서 항상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골든타임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까지 아마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말에 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뇌졸중 후 마비되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고 7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미지가 매일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급성 심장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87%는 전날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경고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언어로 말이죠. 문제는 당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혈관이 신체의 나머지 부분보다 3배나 빠르게 노화되고 있으며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을 멈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계단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건물의 한층 계단을 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중간쯤에서 난간을 잡습니까? 도중에 멈춰서 쉬어야 합니까?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합니까? 7번째나 8번째 계단쯤에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심혈관계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내피세포 기능장애라고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이 유연한 관이 아닌 딱딱한 파이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혈액이 장기로 효율적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극적인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용히 몸 안에서부터 파괴하다가 어느 날 아침 심장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을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동맥 경직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을 덜 먹고 운동을 더 하고 약을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8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기 동맥 노화의 진짜 원인은 체내의 자연 산화질소 생성의 붕괴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분자입니다. 동맥을 유연하고 넓게 유지시켜줍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심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0살 때는 몸이 산화질소를 쉽게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40살 이후에는 10년마다 약 15%씩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65살이 되면 산화질소 수치가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따뜻한 방에서도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혈관이 열려있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취할 수 있는 특정 순서의 행동들이 있는데 이것이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재시작시킵니다. 비싼 약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위험한 수술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5분이 걸리는 호흡 기법과 영양소 섭취 타이밍의 정밀한 조합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처음 연구를 발표했을 때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한 가지 정보만으로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적은 매일 아침 먹는 음식입니다. 40살이 되는 순간부터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조용히 손상시키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소금과 설탕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을 잠시 잊으십시오. 서울 전역에서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한 28년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은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침묵의 살인자는 여러 번 가열된 시판 식용유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식용유를 확인해 보십시오. 몇 주 동안 볶음, 전, 튀김에 같은 병의 기름을 사용해 왔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식용유를 섭씨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산화지질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류로 들어가 동맥 내벽에 직접 달라붙습니다. 수도관 안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이 축적물은 동맥 유연성을 최대 62%까지 감소시킵니다. 심장은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3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손이 차갑다고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류상으로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급 동맥 탄력성 검사를 했을 때 혈관의 유연성이 80세의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십니까?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한 달 내내 같은 식용유를 재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요리할 때마다 새 기름으로 바꾼 지 3주 만에 혈액순환이 37%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 드디어 숨이 차지 않고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가공 아침 육류입니다. 미리 포장되어 나오는 햄, 소시지, 베이컨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마 설명해주지 않았을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체내 자연 산화질소 생성을 직접 방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산화질소는 혈관을 유연하고 젊게 유지하는 기적의 분자입니다. 단 50g의 가공육, 즉 햄 3조각 정도만 먹어도 산화질소 생성이 다음 6시간 동안 28% 감소합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먹으면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위는 놀라실 겁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하다고 표시된 것조차도요.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모두 제거되지만 과당은 농축됩니다. 간은 많은 양의 과당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잉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혈액을 걸쭉하고 끈적하게 만드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심장이 몸 전체에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이 씨는 매일 아침 큰 컵으로 2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압약이 계속 늘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주스를 중단하고 대신 과일을 통째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40일 만에 혈압이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심장은 오늘 아침 먹은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3가지 음식을 중단하십시오. 아브동비시울 혼센 러세티 21일 이내에 혈관이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황금 시간대에 행동하신다면 손상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3번째 비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간단한 실수가 흡연보다 심장을 더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3번째 방법은 제가 영양소 섭취 시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황금 시간대가 있으며 이것을 놓치면 그 영양소들은 심장에 거의 쓸모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혈관이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또한 혈관 내벽인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에 이 세포들의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3주 이내에 동맥 유연성이 43%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장비로 이것을 제 병원에서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전고나 저녁에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택시기사 박민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슴 통증 없이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은 잊으세요.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3가지 특정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날것으로 익히지 않은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지만 오직 아침 위산만이 산화질소 생산을 위해 이것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조리하면 필요한 특정 효소가 파괴됩니다. 날것으로 이른 시간에 빈속에 드세요. 2번째 음식은 정확히 6개의 생 아몬드인데 밤새 물에 불린 것입니다. 볶지 않고 소금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 물에 불리면 산화질소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인 아르기닌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일어난 후 첫 1시간 동안에만 활성화된 아르기닌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6개는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내피세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을 제공합니다. 3번째 음식은 비트 반개인데 날것이거나 정확히 4분간 찐 것입니다. 비트에는 몸이 산화질소로 전환하는 천연 질산염이 들어있지만 위의 pH가 아침 수준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후가 되면 다른 음식을 먹어서 위의 화학 성분이 변하고 이 전환이 작동을 멈춥니다. 박민수 씨는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이 3가지 음식을 이 순서대로 20분 이내에 드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30분을 기다린 후에 다른 것을 드셨습니다. 21일 후에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걷기 지구력이 2배가 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90일 후 추적 검사에서 동맥 유연성에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사람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물 한 잔보다 먼저 이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것 압니다.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위산을 희석시키고 이 영양소들을 풀어내려면 그 농축된 위산이 필요합니다. 3가지 음식을 먼저 드시고 10분을 기다린 다음 물을 마시세요.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씨라는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온라인에서 모두가 추천하는 것처럼 따뜻한 레몬물을 먼저 마셨습니다. 4주 후에도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음식을 먹을 때까지 레몬물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2주 후에 에너지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3가지 음식, 특정 순서, 물보다 먼저, 커피보다 먼저,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내피세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이면 20년 전에 가졌던 유연성으로 혈관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아침 루틴에 다른 건강식품을 추가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성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새벽에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 영양소들이 정확히 이 시간대에 정확히 올바른 세포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즉시 시작하세요.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심장 조직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명에 15년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치명적인 음식은 흰쌀밥입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바로 그 쌀밥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는 것 압니다. 쌀은 수천 년 동안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몸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마다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키는 혈당 급증이 생깁니다. 이 손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에 걸쳐 이 작은 손상들이 축적되어 낡은 파이프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 동맥을 굳게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을 살펴봤을 때 하루에 3번 흰쌀밥을 매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끼만 흰쌀밥을 볼이나 현미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6주 이내에 동맥 경직도 측정치가 28%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20년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가공 식물성 기름입니다. 여기에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이 포함됩니다. 이 기름들은 모든 것에 들어 있습니다. 튀긴 음식, 포장 간식,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샐러드 드레싱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전체 심혈관계에 염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엔진에 더러운 엔진 오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염증 화합물들은 동맥벽에 붙습니다. 혈관 막힘과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정확한 그 과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살 택시기사 초혜 씨는 모든 요리를 식물성 기름으로 하셨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피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엉망이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부엌에 있는 식물성 기름을 당장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쓰라고 했죠.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41%나 떨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선생님이 그 변화를 믿을 수가 없어 하셨어요. 세 번째 위험 음식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설탕을 전혀 넣지 않은 가짠 주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시면서 비타민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주스는 흡수를 늦춰주는 섬유질 없이 당분만 농축된 거예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시면 췌장이 갑자기 몰려드는 당분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벽까지 손상시킵니다. 그 주스에 들어있는 비타민C로는 당분이 일으키는 손상을 보상할 수 없어요. 대전에 사시는 67살 퇴직교사 이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때문에 과일 주스를 하루에 2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맥 유연성은 15살은 더 먹은 사람 수준이었어요. 저는 모든 주스를 당장 끊고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통과일의 섬유질은 당분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2달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활력이 2배로 늘었어요. 내일 아침부터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흰쌀밥을 빼세요.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기름병을 다 확인하시고 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콩기름이라고 쓰인 건 다 버리세요. 모든 과일 주스를 끊고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이 3가지만 바꿔도 수년간 쌓인 숨은 심혈관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독을 넣는 걸 멈추면 심장 조직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28회 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제 5번째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비밀이에요.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심장 건강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얘기니까요. 5번째 방법은 제가 황금시간 영양소 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8해 동안 저는 환자들이 비싼 영양제를 먹고 엄격한 식단을 지키면서도 결국 심장이 망가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연구 중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였어요. 여러분의 몸에는 매일 아침 60분 동안만 열리는 창이 있는데 이때 혈관이 특정 영양소를 최대 6배까지 더 잘 흡수합니다. 이 창은 잠에서 깨는 순간 열리고 정확히 1시간 후에 닫혀요. 이 창을 놓치면 같은 영양소라도 거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창 안에 먹으면 제가 산화질소 급등이라고 부르는 걸 활성화시킵니다. 정확히 뭘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후 15분 안에 3가지를 정확히 이 순서대로 드셔야 해요. 첫째,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확장돼야 할 혈관을 수축시켜요. 물은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8시간 수면 후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분 보충 과정을 시작합니다. 둘째, 이게 판을 바꾸는 겁니다. 중간 크기 비트 1개를 드시거나 순수 비트즙 80ml를 드셔야 해요. 비트 가루 아닙니다. 비트 추출물도 아니고요. 신선한 비트예요. 왜냐고요? 비트에는 우리 몸이 바로 산화질소로 바꾸는 천연 질산염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이 변화는 위가 비어있고 몸이 공복 상태일 때만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셋째, 비트를 드신 후 15분 뒤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40g이 필요합니다. 삶은 달걀 2개, 찐 생선 작은 조각 또는 순두부 한 보면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특히 L-에르기닌과 L-시트룰린을 제공하는데 이게 비트의 질산염과 함께 작용해서 다음 12시간 동안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6년 전에 강남에 사시는 73살 박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심한 동맥경직으로 오셨는데 맥파 속도 검사 결과 동맥이 90살 사람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약을 처방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인터넷에서 읽어서 매일 아침 비트즙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잘못 드시고 계셨어요. 점심때 드시고 계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빈속에 드시고 이 음식들을 정확히 따라 드시라고요. 3주 후에 다시 검사했습니다. 동맥 경직도가 38%나 좋아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났나 싶어서 3번이나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환자에게 황금시간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초혜 씨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늘 차가우셨어요. 이 정확한 아침 순서를 열흘에만 따르신 후 말초 혈류가 41% 증가했습니다.
71살 이 씨는 계단 2층을 올라가는 것도 가슴이 아파서 못하셨어요. 황금시간 영양소창을 실천하신 후에는 5층을 쉬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물로 준비하고 일어나신 후 15분 뒤에 비트를 드시고 비트를 드신 후 15분 뒤에 단백질을 드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산화질소 생성 곡선을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틀어지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내일 아침 즉시 시작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침묵의 살인자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 조직을 파괴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겁니다. 이것은 28년간의 진료 경험 중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흰쌀죽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위에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음식,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음식이 매일매일 동맥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흰쌀죽 한 그릇을 드신 후 40분 이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끓인 정제된 흰쌀을 섭취하면 그것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흰쌀죽의 혈당 지수는 94입니다. 순수 포도당이 100인 것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것이 심장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당이 15분에서 20분 내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급격한 상승은 췌장으로 하여금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액 속으로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체 동맥 시스템에 걸쳐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염증은 혈관 내벽에 작은 찰과상을 만듭니다. 마치 사포로 정원 호스 안쪽을 긁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내 상처를 덮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흰쌀죽을 드시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층층이 덧대고 또 덧대서 그 덧댄 것들이 플라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플라크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막힘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오후에 피로감과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 높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위가 약해서 15년 동안 매일 아침 흰쌀죽을 드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본인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동맥 염증 지표를 측정하는 특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동맥 탄력성 검사는 20년이나 더 늙은 사람의 혈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수치를 보여드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어떻게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저를 충분히 신뢰하셔서 딱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아침 흰쌀죽을 보리와 콩의 채소를 넣어 끓인 것으로 바꾸신 겁니다. 익숙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같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61%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쌀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쌀을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현미, 보리, 잡곡을 드셨습니다. 채소와 발효식품과 함께 드셔서 당 흡수가 느려졌습니다. 섬유질을 모두 제거하도록 정제한 순백색 쌀을
혀에서 녹을 때까지 끓인 것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세 이상이고 흰쌀죽, 흰빵 또는 어떤 정제된 곡물이든 아침 식사로 드시고 계시다면 가슴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보호 대신 서서히 파괴하는 쪽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혈당 공격은 느끼든 못 느끼든 일어납니다. 염증은 알아차리든 못하든 쌓입니다. 가슴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수년간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흰쌀죽을 버리십시오. 콩을 섞은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채소를 넣으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90일 이내에 심장염증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대로 기능하는 심장과 망가지는 심장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학을 들으셨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이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8년간 심혈관 진료를 하면서 25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 진료 경력에서 가장 슬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에 사망한 사람들, 마비되어 남에게 의지하게 된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끄고 3시간 내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을 편안함 속으로 속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아누분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양손을 아랫배에 올리십시오.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7초 동안 참으십시오.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주기를 정확히 2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이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맥벽에서 산화질소 분비를 촉발하는 의학적 개입입니다. 모든 반복이 수십 년간의 손상을 회복시킵니다. 직후에 아직 공복 상태에서 정확히 300ml의 실온 물을 마시십시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방금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실온만 됩니다. 이제 첫 식사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주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최소 60g입니다. 두부 200g입니다. 계란 3개에 흰자 2개를 추가하세요. 손바닥 절반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아침 시간대에 혈관 내피세포가 아미노산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집에서 이 3가지 품목을 없애세요. 비싼 것이라도 라면은 안 됩니다. 나트륨 부하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치유되는데 72시간이 걸리는데 치유가 완료되기 전에 또 드시게 됩니다. 둘째,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류입니다. 인슐린 급증이 모든 동맥 내부의 보호층인 당이막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과일 주스입니다. 갓 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질 완충 작용 없이 과당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아서 담배보다 더 빠르게 혈관을 노화시키는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듭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추가 방법을 하나 더 실천하세요. 매일 저녁 6시에 벽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20회 반복하세요. 이것은 혈관벽에 전단 응력을 만들어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21일 동안 이것을 실천한 환자들은 혈류맥의 혈관 확장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동맥이 젊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안정시 심박수를 확인하세요. 적어두세요. 혈관 기능이 개선되면 이 수치가 감소할 것입니다.
시작 전보다 분당 아삿복을 8회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심장 나이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68세 환자가 40대의 동맥 탄력성을 달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여기 저희 병원에서 72세 환자가 한 계절 만에 10년의 퇴화를 역전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와상 상태가 아닌 건강하게 활동하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활기차고 함께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실천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내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쓰면 의도가 활성화됩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통계적 현실입니다. 심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아침 심장 루틴 중 어떤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호흡법입니까? 영양 섭취 타이밍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심혈관 비밀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